자, 지금부터 다시 합니다. 파트 4. 정보 보안 일반은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는 개요가 많죠. 개요, 개념,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보안을 공부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생각해도 되고, 쭉 보면, 자, 한번 쭉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정보 보호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그죠? 훼손, 변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얘기한다. 뭐 그냥 일반적인 말이죠. 이런 말들은. 근데 여기에 보면 정보 보안의 목표에서 그냥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게 있죠. 뭐 CIA라고 해서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기밀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이거는 암호화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암호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기밀성은 어떤 중요 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제한하는 방법.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암호화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접근 통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접근 통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도메인 매트릭스라는 말이 있고, 그죠? 일반적인 교재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사실 보안기사 시험에서도 도메인 매트릭스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잘 안 나와요, 이거는. ACL, Access Control List라는 게 있고, Capability List, 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건 뒤에서도 나오니까 다시 얘기하겠지만, 도메인 매트릭스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ACL은 그냥 이제 그런 거예요. 객체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는 거고요. 그죠? 오버젝트에 대한 퍼미션이에요. 캐파빌리티 리스트는 도메인에 대한 퍼미션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도 여차하면은 어차피 뒤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기밀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죠. 탑 레벨 세큐리티. 그죠? 이거는 보안 등급이 아주 높다. 그 다음에 퍼블릭. 이거는 공개용 보안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멀티 레벨. 레벨이 여러 개 있다. 그죠? 폴리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단계 보안 정책. 그죠? 멀티 레벨 폴리식. 단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문서 너는 못 봐. 그러면 볼 수 있어. 그러면 퍼블릭. 못 봐. 대외비야. 이거. 그죠? 이게 기밀성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무결성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임의의 변조에 대해서 변경하는 대해서 보호하는 특성. 근데 이 보호라는 말은 변조를 못하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변경됐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변조 자체를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해시 함수라는 게 나오죠. 그걸 보기 위해서. 왜냐면 해시 함수는 뒤에서도 다시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웨이 펑션이죠. 그죠? 입력값으로 출력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평문과 어떤 해시에 대한 결과문 두 개가 있으면 다시 평문을 넣으면 결과가 똑같아요. 그 대신 입력이 똑같으면 결과도 똑같아.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변경됐냐 안 됐냐 이거를 식별하는 거죠. 그죠? 이걸 식별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해시 함수라는 게 있고, 사실은 해시 함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그냥 여기서 얘기할까요? 여기서 얘기하죠. 뒤에서 해도 되긴 하는데, 해시 함수. 자, 해시 함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해시 함수. SHA,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는. SHA, 256. 그죠? 이런 게 있고, 해시 함수도 처리하는 비트의 수가 있어요. 비트의 수.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생일자 공격에서는 최소 160비트 이상이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왜냐면 통계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입력 값이 작으면 출력의 결과도 사실은 어느 정도 통계가 쌓이면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의 길이를 정의한 거고, 우리나라는 256 이상의 해시 함수를 써야 된다.
라는 거인 거고요. 그래서 이 160비트 이상이라는 통계를 우리는 생일자 패러독스 혹은 생일자 역설 혹은 생일자 어택, 그죠? 생일자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해시함수의 특징,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입력값이 동일하면 출력값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그죠? 이건 뭐 완전 전제죠. 그죠? 전제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입력값의 길이와 관계없이, 그죠? 문자열이 길든 짧든 출력값의 길이는 동일하다. 그죠? 이게 전제예요. 또 하나의 전제가 있죠. 출력값으로 입력값을 알 수 없어야 한다. 알 수 없다. 그래서 해시함수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뭐냐면 암호화 기법 중에서 암호화 키가 없는 암호화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평문을 원래대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해시함수를 표현할 때는 뭐 이렇게 하죠. 해시값 x가 나오면 f n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n을 어디다 쓰건 그런 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해시함수를 어떻게 만들죠? 그걸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해시함수를 어떻게 만들어? 우리가 수학자는 아니지만 해시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입력값이 동일하면 출력도 반드시 동일해야 되고 결과로서 입력을 알 수는 없어야 돼요. 그러면 해시함수의 방법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곱에 의한 방법이에요. 제곱에 의한. 그러면 뭐 2제곱하면 뭐 이런 거죠. 입력값이 3이면 뭐 3의 2제곱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대신 이건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출력값과 입력값의 관계가 유추가 되죠. 그죠? 물론 여기에서 당연히 뭐 어떤 기법을 더 써야 돼요. 이거로 끝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중간값 그래도 되고 뭐 폴딩 그래도 돼요. 중간값은 뭐냐면 어떤 연산이 있었어요. 막 01, 01, 01 뭐 이런 값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 11111, 0000, 111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중간값을 해시값으로 잡는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게 해시함수가 되는 거고, 그 중에 디바이드, 이건 나누게 하는 건데, 이거는 x의 값을 구하는데 입력값 n에다가 이 퍼센트는 나머지의 의미입니다. 그죠? 5를 놨을 때 나머지 값을 가지고 해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입력값으로 뭐예요? 출력값으로 입력값을 알 수가 없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해시함수예요. 그 대신 문제가 있죠. 50을 5로 나눴어요. 그죠? 50을 5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 뭐예요? 빵되죠? 10을 5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 뭐예요? 그죠? 빵되죠? 이게 뭐냐면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도 달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해시함수도 이런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이 100% 다르다. 그런 함수는 없어요. 그런 함수는. 단지 비트의 길이를 길게 하면 그런 빈도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완벽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봐보세요. 두 번째 이거 한번 보죠. 그래서 해시함수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충돌이에요. 충돌. 입력값이 다른데 출력값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죠? 이게 아주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해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버플로우, 해시에서 관리하는 메모리의 영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시 테이블이라고도 얘기하고 해시 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저장되는 하나하나의 공간의 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버켓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그냥 이름이죠, 이름. 그냥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거기 방들이 있는데 그 방은 버켓이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크기를 초과해버리면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죠. 그죠? 어떤 거건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해시 함수는 항상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충돌이에요. 그죠? 그러면 충돌이 나면 어떻게 해결하죠? 뭐 그건 알겠고, 그죠? 충돌의 해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1번은 오픈 어드레싱, 두 번째 2번은 뭐 체인,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뭐 간단해요. 이거 해보면 알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해시 함수가 뭐 아까 뭐라 했죠? n% 10일 때, 해시 함수가 n% 10일 때 입력값이 50, 21, 100, 22 일 경우 충돌이 발생하는 횟수는 어떻게 돼요?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이거 5로 나누면 몇 나와요? 4, 5, 20이니까 1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는 몇 나와요? 0 나오죠? 나머지예요, 나머지. 맞죠? 나머지만 계산하면 돼요. 이거는 몇 나와요? 10으로 나누면 0 나오죠? 이거는 몇 나와요? 2 나오죠? 그죠? 자, 일단은 나머지 값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나머지 값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오픈 어드레싱이라는 건 몇 있을까요? 이겁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가장 인접한 버켓에 저장한다요. 충돌이 발생하면 가장 인접한 버켓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오픈 어드레싱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요. 한번 이제 그냥 대충 그려볼까요? 뭐 이거 한 번만 보면 알아요. 첫 번째 이쪽 머리 쪽의 필드가 어드레스예요. 주소. 이쪽은 데이터고. 그러면 주소는 나머지로 계산하니까 0이 주소가 나올 수 있죠. 그죠? 1도 주소가 나올 수가 있고 2도 나올 수가 있고 3도 나올 수가 있고 쭉 내려가겠죠. 이 메모리의 공간을 우리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해시 함수를 계산을 해서 첫 번째 연산에서 0이 나왔는데, 그죠? 0이 나왔잖아요. 그 값이 50이었죠. 그죠? 그러면 나의 주소는 0번째니까 50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죠? 그다음 두 번째 1이 나왔죠. 그죠? 그럼 나의 주소는 그 21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100이었죠. 100인데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얘랑. 그럼 인접한 것에서 가장 비어있는 거 100이 여기 들어가요. 충돌이 발생 한번 하고. 이게 오픈 어드레싱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오픈 어드레싱은. 그리고 다시 가요. 얘는 2가 나왔어요. 22는. 그죠? 2가 여기 있는데 이놈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충돌이 또 발생을 해요. 얘 때문에. 그리고 빈 거에 22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충돌은 지금 몇 번 발생했어요? 2번. 2번 발생했죠. 만약에 이 경우에 충돌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100을 갖다가 여기에 저장하지 않고 아마 3쪽에 저장했으면 22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 이거예요. 다음 예시를 보고 충돌이 발생하는 최소 횟수와 최대 횟수를 계산해봐라. 이거 어려워. 이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의미 알겠죠? 그죠? 이거를 모르고 풀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도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들은. 자, 그런데 이걸 똑같은 거를 체이닝을 써서 해버리면 그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게. 이 똑같은 거를 주소, 데이터, 체이닝은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인데 연결 정보가 있다 이거죠. 연결을 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0, 1, 2, 3. 첫 번째 50이 0 나왔으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21은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요. 100은 주소가 0이 나왔죠. 그죠? 링크드 리스트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100을 붙여요. 충돌 한 번 발생했죠. 그 다음에 22가 2 나왔죠. 22.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은 충돌이 2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죠. 그죠? 이게 체인이에요.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거를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도대체 어디에 쓰이냐? 어디에 쓰일까요? 자, 이런 해시 함수를. 첫 번째 1번은 패스워드죠. 우리가 쓰는 패스워드.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뭔가 출력값을 동일하게 해서 로그인 시키려고. 그죠? 자, 그런데 패스워드는 이런 거예요. 유저 A의 패스워드를 1, 2, 3, 4로 두고 유저 B의 패스워드를 1, 2, 3, 4로 놨어요. 그럼 두 개는 입력값이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만약에 해시값이 A가 나왔다 치면 얘도 당연히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패스워드가 동일해도 이 값은 다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아시죠? 내부적으로 임의의 값, 숄트 값을 추가해서 패스워드를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리눅스나 윈도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시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죠? 패스워드에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어디에 쓸 수 있죠? 주소 지정. 메모리의 주소를 딱 지정할 때. 그죠? 해시 값을 가지고 계산해서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똑같은 원리를 또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검색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주소죠. 예. 그래서 해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써요. 또 이거 어디 쓰여요? 이거 전화기. 전화번호 눌렀어요. 보이지 않는 주파수 잡아야죠. 채널 잡아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채널의 주소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데 우리가 엄청 많이 이미 쓰고 있어요. 이미. 예,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그 해시 함수는 변조를 하긴 하는 거예요. 변조를. 자, 그 다음에 정보 보안의 세 번째 목표 뭐죠? 가용성. 이거는 뭐예요? 정당한 사용자, 라이트 유저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특성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정당한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아무 때나 돼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비스 시간 내에서만, 그죠? 공개된 서비스 시간 내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뭐 아무 때나 오케이, 이런 거. 국민은행도 24시 빵빵에는 이체 안 돼요. 카드도 결제 안 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죠? 페일오버. 실패를 이겨냈다예요. 실패를 극복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주 시스템 장애 시에 백업 시스템으로, 여기 세션이라는 말은 연결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세션 정보를 넘겨준다. 그래서 사용자는 장애가 일어난지 몰랐어. 그냥 돼. 그죠? 이게 페일오버죠. 그래서 우리는 이 페일오버를 하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런 시스템을 HA, 고가용성 서버, 이런 말을 하고, 고가용성 서버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게 백업 시스템 DRS,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재복구 시스템. 3-2번. 가용성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단순 백업도 되죠. 그냥 백업하는 거. 장애가 났어? 오케이, 리커버리 하자. 복구하자. 그럼 되니까. 그러면 백업에는 뭐가 있죠? 전체 백업. 전체 다 하겠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차등 백업. 그 다음에 증분 백업. 증감인가? 이거 교재에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백업 하든가, 전체 백업 이후에 변경된 것만 하든가, 매번 변경된 것만 하든가, 마지막 백업 이후에 변경된 거 하는가. 의미가 다르죠. 완전히. 의미가 틀려요. 자, 그래서 정보 보안의 목표는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봐요. 그래서 접근 통제를 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암호화한다. 그죠? 해시 함수를 써서 뭐 무결성을 확인한다. 자, 지금 이거는 아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제가 받은 걸 거예요. 무슨 해시 뭐든지 해시 코드인가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해시 함수고 입력값을 넣으면 해시 함수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죠. 길이가 기본적으로 길어지죠. 그죠? 기본적으로 길어지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용성 뭐예요? 정당한 사용자. 자,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서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도 액티브, 얘도 액티브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가용성 서버라고 하면 어떻게 나요? 이걸 액티브를 두고 이걸 스탠바이를 두고 바보처럼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걸로 운영하다가 딱 끊겼네? 그러면 세션을 이렇게 넘겨주죠. 얘한테. 그리고 이 스탠바이가 갑자기 액티브로 바뀌면서, 그거는 보통 고가용성 서버 솔루션들인데, 아시겠지만 고가용성 서버 솔루션들은 다 죽었죠. 예, 거의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 DRS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HA 솔루션들이 전부 다 공개 소프트웨어가 되어버렸어요. 예, 돈 주고 안 사도 되거든, 굳이. 자, 근데 이거는 재해복구 시스템에서 미러 사이트인데 똑같이 두 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가 얘가 장애가 나면 그대로 얘한테 나머지를 넘겨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문제가 뭐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건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뭘까요, 이거? 자, 한번 이거를 서버의 박스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데이터의 스토리지로 보면 여기도 스토리지 따로 있고 여기도 스토리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스토리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죠.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 서버로 봤을 때는 이게 뭐 간단한 거예요. 그냥 넘겨만 주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스토리지가 있고 여기도 스토리지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세션을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 넣어줘야 되죠. 그래야지 데이터가 동기화돼야지 업무를 하든 말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죠? 참고예요, 참고. 뭐죠? CDC. 체인지 데이터 캡처. 변경된 거를 실시간으로 복사해 준다. 변경된 거를. 그래서 싱크를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싱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체인지 데이터 체인지 데이터 캡처. 자,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솔루션.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말만 보면 뭐 좋은 것 같지만 세상에 이런 솔루션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건 없어.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DB에다가 내가 기록이라는 걸 해요. 그럼 DB에다가 기록하는 명령이 인서트라는 건데, 인서트라는 걸 해요. 그럼 첫 번째 어디다 기록하죠? 로그 파일에 기록해요. 두 번째 어디다 기록하죠? 나중에 데이터 파일에 기록해요. 그 나중이라는 건 언제냐? 로그 파일이 꽉 차 있거나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날 때 여기다 쓰는 거지, 뭐 라이트 했다고 해서 로그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동시에 쓰진 않아요. 그럴 바에는 로그 파일 자체가 필요 없죠. 그죠? 이 로그 파일은 정보 보안을 위해서 만들어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로그 파일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라이트가 되냐면 오버라이트 방식이에요. 덮어 쓴다고요. 그럼 덮어 쓰면 이전의 로그 파일 다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오버라이트 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기록하죠. 그게 아카이브 로그죠. 로그 파일에 대한 백업이에요. 로그 파일에 대한 백업. 그러면 이 로그 파일에 대한 백업본을 카피를 한 다음에
타겟 DB에서 업로드를 하는 거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오버라이트 하기 전에 데이터까지는 싱크가 안 맞죠. 그죠? 이게 5메가짜리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4.8메가이기 때문에 최신의 데이터는 이걸 안 만들었어요. 맞죠? 그럼 4.8메가는 동기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미러 사이트라 한들 정말 100% 죽었으니까 바로 이건 없어요. 그래서 미러 사이트도 일정한 시간에 지연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바로 복구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자, 그래서 미러 사이트 있고요. 쭉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네, 잠깐 여기서 끊고 하죠.